자, 배열 문자의 열거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1장에서 C++에 대해 소개를 했고 2장에서 원시 타입을 살펴봤고 3장에서는 그 원시 타입을 이용한 그 표현식 작성할 때 알아야 되는 연산자들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복합 타입들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복합 타입. 그래서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복합 타입이 배열, 문자열입니다. 근데 열거형은 복합 타입은 아니죠. 복합 타입은 아닌데 원시 타입 설명할 때 열거형을 설명하기가 조금 그래서 이제 열거형은 여기 이 챕터에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네. 자, 원시 타입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 제가 말한 원시 타입은 어토믹 타입, 즉 값의 데이터를 하나만 유지하는 그런 타입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인트, 플롯, 더블 이런 것들을 이제 원시 타입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반대말로 복합 타입. 복합 타입은 한 변수가 유지하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복합 타입에는 배열과 문자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조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타입을 정의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사용자 정의 타입이 되는 거고 그 컴파일러가 자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복합 타입은 이 배열과 문자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열은 같은 종류의 여러 개 값을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름과 색인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지만 40명의 학생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열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정수 변수 40개를 만들어 써야 돼. 그럼 프로그래밍은 거 안 하겠죠. 40개 만든 것도 귀찮은데 그 40개에서 뭐 평균 구하고 뭐 해라 그러면 프로그램 안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배열은 그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 용량이라는 개념하고 크기라는 개념을 잘 구분해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이즈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그 사이즈가 실제는 크기가 아니라 용량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쓰셔야 되겠고 배열에서 제가 말하는 용량은 그 배열이 확보되어 있는 공간의 크기를 말해요.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배열의 용량이라 말하고 크기는 그 배열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용량하고 같을 수 있지만 용량보다는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기와 용량이 다르면 이제 우리가 배열을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 크기 정보를 전달해야지만 올바르게 프로그램할 수 있죠. 어디까지 내가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크기 정보가 중요합니다. 용량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크기와 용량이 다를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겠고, 크기가 뭐고 용량이 뭐고. SED 벡터 같은 거를 쓸 때에도 크기와 용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늘 생각하시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C++만 갖고 있는 특성은 아니고 일반적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다 배열을 제공하는데 그 배열이 갖고 있는 특성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배열은 동질 구조이다. 즉 우리가 여러 개의 값들을 유지하는데 똑같은 타입의 값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 구조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트 배열의 첫 번째 슬롯에 0번째 색인에 내가 현재 저장하고 있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유지해서 프로그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저장된 데이터와 나머지 데이터는 다른 거죠. 또 하나는 C에서 문자열을 우리가 처리할 때 배열에 넣고 처리할 수가 있는데 문자열의 경우에는 C의 문자열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는 항상 어떤 문자가 있냐면 널 문자가 있습니다. 그 널 문자는 데이터가 아니죠.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열을 구성한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열의 끝이 어디다는 거를 표시해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데이터와 널 문자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으로 같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이어도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속을 배우게 되면 다양성을 활용해 가지고 배열에 객체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예를 들면 애완동물이 있고 애완동물을 상속해서 강아지, 고양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완동물 배열에 강아지도 유지하고 고양이도 유지하고 햄스터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물론 애완동물이지만 다 같은 애완동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복합 타입을 쓸 때 그냥 무조건 얘가 동질 구조니까 다 같은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좀 생각해서 쓰시면 되겠고, 이 배열은 선형 구조예요. 선형 구조. 선형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요소들 간에 순서가 있다는 거고, 순서가 있는데 어떤 요소에 선행 요소가 있으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후속 요소가 있으면 하나만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애들을 선형 구조, 선형 자료 구조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자료 구조 배우게 되면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닌 비선형 자료 구조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트리, 그래프 이런 애들이 비선형 자료 구조예요. 그러면 트리는 이 노드의 자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선형 자료 구조라고 안 합니다. 근데 배열은 선형 자료 구조이고요. 이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접근할 때 이 순서가 존재할 때 그 순서를 이용해서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데 이 색인은 옛날부터 다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색인을 쓰고 있습니다. 0색인을 쓰는 이유는 위치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지게 되겠고 그 배열의 용량은 그 위치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열의 용량을 바꾸고 싶으면 정적 배열이 아니라 동적 배열을 쓰셔야 되겠고 동적 배열을 쓰더라도 그 위치에서는 그 용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이만큼 확보한 다음에 기존 데이터를 글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옮기는 데는 비용이 들까 안 들까? 비용이 들어요. 복사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는 내부적으로 동적 배열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늘려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추가하면 계속 용량을 자동으로 늘려주지만 거기에 의존해서 프로그래밍 하면 성능이 나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용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내부적으로 계속 2배, 3배 뻥 튀기면서 복사하고 이러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그 위치에서 계속 데이터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쓸 때에도 용량을 잘 확보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임의 접근을 제공합니다. 배열의 최대 장점은 바로 임의 접근이 되겠습니다. 임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를 접근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같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그 주소를 쉽게 바로 그냥 색인 정보만 알면은 어떤 주소든지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접근이 제공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 바로 연속 공간으로 확보가 되고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얘네들이 다 가변적인 크기를 갖고 있으면 요 위치의 주소를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똑같고 또 연속적이지 않고 뭐 저기 여기 막 여러 군데 퍼져서 배열에 있는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으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연속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각 개별 요소들의 크기가 동일한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임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이 배열에 있는 요 배열 이름은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는 거고, C부터 그랬듯이 쟤는 상수 포인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가리킬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동쪽 배열은 이제 바꿔갈 수 있지만 정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만들면 이 스튜던트 스코어스는 요 위치 주소만 가리킬 수 있고 다른 위치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와 색인만 알면은 어떤 위치든지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면 돼요. 이런 공식을 쓰기 때문에 색인을 무슨 색인 써요? 1색인 쓰는 게 아니라 0색인을 쓰게 됩니다. 0색인을 써야 첫 번째 요소의 계산이 나머지 요소의 계산이 다 편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는 정적 배열을 만들어 쓸 수도 있고 동적 배열을 만들어 쓸 수 있는데, 정적 배열을 만들어 쓴다는 거는 물론 전엽 변수로 만들어 쓸 수 있겠지만 함수에서 만들어 쓰는 거예요. 함수에서. 그러면 이렇게 만든 배열은 어디에 만들어져요? 메모리 그 모델을 생각해 보면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함수 스택에 만들어져요. 함수 스택에. 다른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 효율적일까 아닐까? 효율적이지 않으면 왜 효율적이지 않을까? 얘는 이 함수가 부를 때마다 뭘 해요? 요 배열을 새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10번 부르면 10번 용량이 1000인 배열을 이 함수 스택에 만들어 버려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게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요 앞에다가 뭘 붙이면 돼? 스태틱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함수를 100번 불러도 배열은 처음에 한 번만 만들어요. 물론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매번 초기화를 잘 해줘야 되겠죠. 예전 값들 갖고 있을 테니까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프로그램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보통은 용량이 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지역 변수로 만들면은 왠지 꺼림직해야 돼요. 함수 부를 때마다 저렇게 큰 거를 매번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뭔가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뭔가 설계를 잘못했나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정적 배열들은 함수 스택에 만들게 되는데 각 요소는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얘도 초기화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초기화 목록을 줘가지고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초기화 목록을 줄 때 이 용량과 같은 개수를 줄 수 있고 적은 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빵개 주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0으로 다 초기화하고 싶으면, 지금은 이렇게만 해도 다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용량의 개수를 적게 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5인데 초기가 목록을 몇 개 줬어? 2개 줬죠. 그럼 3개는 안 줬어.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돼? 나머지 3개도 초기화 되죠. 초기화 되는데 어떤 값으로 초기화 되냐면 기본 값으로 초기화 돼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세계에서 보통 기본 값이라는 건 0입니다. 0. 그래서 얘는 11, 0000으로 초기화 돼요. 물론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얘는 용량 안 줬기 때문에 얘의 용량은 뭐에서 결정돼요? 나열된 초기가 목록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5는 용량이 5가 되겠고 다 1로 초기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하고 싶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문법이 이 문법이 되겠죠. 0으로 초기화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0으로 초기화하지 않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또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커지면 2를 뭐 100개 나열해가지고 쓰기는 힘들죠. 그럴 때는 이제 뭐 함수 같은 거 불러서 뭐 fill이라는 함수 같은 게 있어요. std fill 하면은 어레이를 다 채워주죠. 1로.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fill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간단한 것들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프로그래밍 잘하는 사람은 내가 짜지 않고 라이브러리 함수를 부릅니다. 예를 들면 stdmin, stdmax는 그냥 if문 갖고 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if max가 n이면은 max는 n. 그래서 max 값을 찾아가는 게 이렇게 하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얘를 이렇게 짜죠. max 함수를 불러가지고 max와 n을 넣고 그 결과를 max에 다시 대입.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함수들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fill, 내가 모든 것들을 1로 초기화하고 싶다. 그럼 내가 form은 n번 돌려서 1로 초기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는 버릇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단한 함수들도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짜느니 이렇게 짜는 게 더 좋은 코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단한 함수들도 그냥 무시하고 내가 그냥 if문 쓰고 뭐 쓰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stdmax, stdmin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거나 if문 같은 거 써서 대신하거나 하지 말고 라이브러리 함수를 활용하는 형태로 프로그램 하시는 게 더 가독성 있고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뭐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배열을 선언할 때 이제 요 기호를 쓰죠. 배열할 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선언할 때 쓰는 기호를 연산자로 걔를 접근할 때도 써요. 포인터를 선언할 때 별표 쓰고, 포인터를 디레퍼런스 할 때도 별표 쓰고,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이제 배열을 선언하고 배열의 용량을 내가 프로그램으로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size n 해가지고 전체 용량을 개별 요소의 용량으로 나누면은 쟤는 크기가 아니라 용량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용량. 그리고 그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냐면은 std size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함수 이름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얘는 크기가 아니거든요. 용량을 주는 거지 크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기는 capacity라고 하거든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capacity라는 변수가 있고 size라는 변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라이벌 같은 데 보면은 size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size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가 아니라 용량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용량이 되는 거죠. 용량. 그런데 배열을 이제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은 이런 데서는 얘를 배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터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 먹히죠. 사이즈가 안 먹힙니다. 얘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함수, 내가 요 n이라는 배열을 f라는 함수에 전달하면은 요렇게 봤는데 요 f라는 함수에서는 요 n이 배열이라는 걸 인식 못 해요. 그래서 항상 C부터 그랬는데 우리가 배열을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는 주소 전달을 이용하게 되겠고 배열만 전달해서는 안 되고 크기나 용량을 같이 전달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용량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기를 전달해서 프로그램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배열의 선택식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거는 C부터 다 썼고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봐왔을 건데 프로그래밍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선택식입니다. 배열 선택식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근데 이제 뭐 -1을 쓰거나 용량보다 큰 거 쓰거나 이러면은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바처럼 죽어버리면 더 좋은데 안 죽어요. C++는 안 죽기 때문에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고 특히 크기가 얘인데 크기를 벗어나고 용량 이내에 들어오면은 접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뭔가 엉뚱한 메모리에 접근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쓰다 보면은 전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엉뚱한 답을 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배열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선택식에 내가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뭔가 프로그램이 잘 동작을 안 하면은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크기 이내로 잘 들어오는지 보시면 되겠고,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할 때에는 색인을 검사해주는 예외 처리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색인을 잘못해서 범위 벗어나 접근하면은 프로그램이 죽게 만들어 놓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예외 처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이 죽는 게 좋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죽어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더 힘든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안 죽는데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더 어렵지, 프로그램이 죽으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겠고 그거를 찾아서 해결하면은 되는데 프로그램도 안 죽고 웬만한 경우에 다 되는데 어떤 경우에만 안 되면은 그거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에는 프로그램이 잘 죽어주면은 원래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안 죽게 원인만 찾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해결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인트나 unsigned int, 우리가 보통 이제 int를 많이 쓰게 되는데 색인 변수 쓸 때 C++에서는 이제 size t를 많이 씁니다. size t를. 근데 size t를 쓰게 되면은 이제 unsigned이니까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접근할 때는 size t를 쓰게 되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실제로는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배열의 용량은 얘만큼이에요. 얘로 표현할 수 있는. 자바에서는 배열의 색인을 int로 처리해요. 그래서 배열에서는 최대 확보할 수 있는 배열의 용량이 2의 31승 -1이에요. 그거보다 큰 배열을 확보를 못해. 근데 C++는 그거보다 더 큰 걸 확보할 수 있고, 최대 크기를 확보했을 때도 그 색인을 모두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요 타입을 쓰셔야 돼요. 요 타입. 그래서 이제 벡터나 이런 데서 또 문자에서 크기를 int나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size t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벡터랑 같이 어울릴 때, 또 문자열과 어울릴 때 size t를 써주시면 좋은데, 저 size t는 unsigned이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접근할 때는
조금 안 좋다. 거기 때는 뭔가 다른 방도를 찾을 필요는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설명하면 오늘 끝나겠네. 요 문제가 아마 우리 숙제하는 첫 번째 문제, A번 문제가 이 문제일 거예요. remove element 인 거고. 요 26번을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26번은 정렬된 배열이 들어와요. 정렬된 배열이 들어오는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중복되어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중복된 요소들. 근데 중복된 요소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으니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in place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place. 그럼 in place로 하라는 거는 추가 공간을 안 쓰라는 거고, 이런 배열을 쓸 때 추가 공간을 안 쓰라는 거는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훈련을 많이 이미 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 in place로 문제 해결하는 게 어려우신 분은 뭐부터 해보냐면 in place로 안 하는 거예요. in place로 안 하고 그냥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배열이 들어오고 배열의 크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정렬되어 있어요.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한 애가 들어오면 이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in place라는 거는 추가 공간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추가 공간을 만드는 게 어려우면은 추가 공간을 써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템플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뭐 동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는 복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있는 애와 요 애가 같으면 무시하고요. 같지 않으면은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보통 문제가 만났는데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푸세요. 문제가 이해가 돼야 돼, 우선은. 근데 많은 경우에 문제는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문제가 이해가 돼도 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지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경우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는데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지는 알겠어. 그러면 우선은 직관적으로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대학생 정도 되면 이건 다 아는 문제죠. 그래서 1, 2, 2가 있으면 첫 번째 거는 무조건 넣고 그 다음 거 봤더니 같아. 그냥 건너뛰는 거죠. 달라. 그럼 얘 넣고 같아. 그럼 또 건너뛰고. 그게 여기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코드를 만들 때 뭐가 있냐면은 i라는 변수가 있죠. 이 i라는 변수는 어디를 가는 변수예요? 원래 배열을 가는 변수죠. 그렇죠? 원래 배열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예요. 그 다음에 j라는 변수를 썼어요. 저 j는 어디서 노는 애냐면 요 새로 만든 공간에서 노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스로 만들지 않고 똑같은 크기의 또 다른 배열을 만들면은 이 배열에서 노는 색인, 이 배열에서 노는 색인 두 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J라는 요 배열에서 노는 색인을 일로 옮기면 대부분의 문제는 끝나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여기서 쓰는 건데 얘를 이제 여기서 쓰지 않고 여기서 쓴다고 생각하고 코드를 바꿔버리면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돼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웠어요. 템플을 지웠어요. 그리고 J는 뒀어요. 그리고 J를
이제는 원래는 템프에 쓰는 걸 넘스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인플레이스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J는 여기를 가리켜요. I도 여기를 가리키는데 이제 I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I는 하나씩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J와 같으면 그냥 가. 근데 여기 왔네? 얘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J를 하나 뒤로 옮기고 J가 여기 가리키고 요 값을 여기다가 써요. 그리고 또 가.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문제를 만났는데 인플레이스로 해라. 근데 인플레이스로 잘 못하겠어. 그럼 먼저 뭘 해봐요? 인플레이스 아니게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해결이 될 거예요. 해결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노는 색인, 여기서 노는 색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색인을 여기서 놀지 않고 이 배열에서 놀게끔 옮기면은 저절로 인플레이스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다 이제 많이 훈련이 되면은 인플레이스라 그러면 추가 공간 만들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이 문제 갖고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도 요 정도는 애교로 우리가 이렇게 좀 복잡해져도 많이 하죠. 플러스 플러스 J 그 다음에 하는데 저 정도는 그냥 가독성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많이 하죠. 코드 라인 수를 좀 줄이려고 보통은 이제 색인들이 저렇게 가죠. 그래서 증가시켜서 증가된 위치에다가 너무 i를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J를 하나 더 플러스 플러스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J는 마지막에 넣은 색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전체 크기는 그거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뭐 플러스 플러스 1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깔끔하겠네. J 플러스 1. 크기는 J 플러스 1. 플러스 플러스 해서 이게 깔끔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싹 지우고 싹 지우고 여기 답. 그리고 이제 조금 C++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 딱 제일 예쁘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스로 해라고 하는 그 훈련들을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좀 그것도 거의 초보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솔직히 인플레이스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스 안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보통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조금은 직관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공간을 효과적으로 쓰라는 거죠. 우리는 불필요한 공간들을 안 쓰게끔 프로그램을 짤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는 제일 기본적인 어떤 알고리즘이 인플레이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추가로 쓰지 않고 해결하게 되면은 공간 복잡도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